한글이 중국의 분노를 일으키고 국제적 찬사를 받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의 문자가 21세기 대만에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문화적 침략이라 비난하고 대만 내부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유네스코와 세계 언어학계는 이를 혁신적 돌파구라고 극찬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글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한 민족의 언어와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타이완대학교 언어학과 린메이리 교수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언어적 정체성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만의 언어적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만어는 단순한 중국어 방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고유한 어휘와 표현, 독특한 음운 체계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시장과 가정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중화 사상 교육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그 다양성과 깊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대만어의 체계적인 기록과 보존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학원 시절 타이완 남부 지역의 언어 다양성을 조사하면서 각 지역마다 다른 방언과 표현들이 표준화된 기록 체계 없이 그 특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대만어에는 표준화된 표기법이 없습니다. 주로 한자로 기록하지만 한자는 대만어의 독특한 발음과 억양을 완벽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대만어의 성조는 표준 중국어와 다르고 많은 대만어 단어들은 적합한 한자가 없어 발음을 비슷한 한자로 대체해 표기하곤 합니다. 핑둥 지역에서 98세 황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녹음하던 날,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제시대와 국민당 통치 시기를 모두 겪은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자로 기록하려 했지만 그분의 독특한 발음과 표현들을 정확히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언어의 풍부한 다양성과 깊이는 결국 사라지고 말 텐데.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이며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창고입니다. 그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민족 영혼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해결책이 우리와 가까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올 것이라고는. 그것도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언어의 가치와 보존에 관한 여정을 계속해 보시겠습니까? 2018년 여름 홍콩에서 열린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보존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몇 년 전 도쿄 학회에서 만났던 서울대학교 김진호 교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회 이틀째 저녁 여러 학자들과 함께하는 만찬 자리에서 김 교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최근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만어 보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대만어 표기 체계로 여전히 고민 중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한자는 발음을 정확히 기록하기 어렵고 로마자는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배우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외의 제안이었지만 그는 대만어를 들어보니 한글로 대부분의 발음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자처럼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식사 후 로비의 조용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 김 교수는 노트북을 펼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거의 모든 인간의 발음을 적을 수 있으며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대만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 보였고 놀랍게도 제가 들은 발음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대만어 성조를 표현하기 위한 특별한 부호 체계도 제안했는데 매우 직관적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으며 어린 아이도 배우기 쉽다는 의미로 훈민정음이라 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자가 의미를 담아내는 데 뛰어나다면 한글은 소리를 담아내는 데 뛰어나다는 말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대만어 보존을 위해 15년을 연구해왔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김 교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한글이 정말로 소리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김 교수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대만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실험적으로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해보는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제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 후 김 교수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제 연구실에서 그와 함께 대만어 표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실험이었지만 그 결과는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대만 여러 지역의 방언 음성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핑둥, 타이난, 타이베이 지역의 서로 다른 대만어 방언을 녹음한 자료였죠. 그리고 김 교수는 제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 음절의 구성 원리, 그리고 받침의 사용법까지.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용해온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점점 익숙해졌고 한글이 가진 논리적인 구조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만어의 여러 단어와 문장을 한글로 표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글이 대만어의 특수한 발음들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어의 성조는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는데 김 교수는 한글 위에 간단한 부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성조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어로 아이를 의미하는 깡아는 한자로는 실제 발음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한글로는 깡아로 표기하면 성조까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어의 특수한 자음 발음들도 한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죠. 2주가 지나자 우리는 대만어의 주요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기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과 비교했을 때 한글 표기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읽기 쉬웠습니다. 검증을 위해 대만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인 학생들과 한글을 전혀 모르는 대만 학생들을 초대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학생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보고 꽤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었고 대만 학생들은 2시간의 기초 교육만으로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대만어 문장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만어를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철저히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설계된 문자니까요. 대만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언어를 표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실험은 제 연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대만어의 풍부한 발음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작은 소리 단위로 언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 전통 표기법이 더 큰 소리 단위로만 표기할 수 있는 반면 한글은 더 작은 소리의 단위를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한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는 언어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언어의 본질인 소리를 보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실험의 성공에 고무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가 소개해준 한글 관련 자료들을 통해 한글의 창제 원리와 역사적 배경을 알아갈수록 저는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표기 방식은 학자들만 배울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렇게 탄생한 훈민정음, 즉 한글은 철저히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 조합되고 변형되는 방식은 현대 언어학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한글이 소리의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발음 방법과 위치에 따라 글자 모양이 달라지는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설계 덕분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세종대왕의 창제 목적이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과 함께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아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대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대만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 기존 문자 체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세종대왕 시대의 조선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듯이 우리도 대만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표기 체계가 필요하다. 이 생각은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글의 역사를 더 공부하면서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학자들이 반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문자 체계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한글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습니다. 대만어 표기에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저는 언어 보존이 단순히 학문적인 작업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듯이 저 역시 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와 함께 대만어의 다양한 발음과 표현들을 한글로 기록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는 대만어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의 문자가 아니라 대만어의 소리를 살리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협력이 아닐까요? 김 교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이 6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의 언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실험을 넘어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지식의 나눔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혜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대만의 언어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론적 탐구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립타이완대학교의 동료 언어학자들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려 본격적인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목표는 대만어의 다양한 발음과 성조를 한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도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우리는 대만어의 모든 발음과 성조를 한글로 표기하는 기본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대만어의 독특한 성조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 글자 위에 특별한 부호를 추가하는 방식을 개발했는데 이 방식은 직관적이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대만어의 지역별 발음 차이도 한글의 다양한 자음과 모음 조합으로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부딪혔습니다. 왜 외국의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가? 기존의 표기법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등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글 표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직관적인지 설득해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대만의 몇몇 학교에서는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만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교사들이 한글 표기법에 흥미를 보였고 실제 수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의 실용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글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로만 생각했던 한글이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 깊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설계는 언어학자로서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발음 방법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음과 모음의 변형이 일관된 규칙을 따르는 점은 타 문자 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잘 설계된 건축물처럼 모든 요소가 기능적이면서도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모듈식 구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닮아 있었습니다. 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 조합되고 그 조합이 무한한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한글은 대만어 보존을 위한 도구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전 세계의 소수 언어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팀은 타이완 원주민 언어들에도 한글 표기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적용해 보았고 그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김 교수가 던진 이 질문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그 가치와 유용성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언어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대만의 언어학자로서 저는 한글과 대만어의 만남을 통해 언어 보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대만 내에서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술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문화적 논쟁으로 번진 것입니다. 대만 내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만어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인데 왜 한국의 문자로 표기해야 하는가?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 수호를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방식을 버리고 외국의 문자를 채택하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심각한 반응은 중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것은 대만을 문화적으로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대만어는 중국어의 방언일 뿐이며 한글 표기는 대만을 중국 문화권에서 이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 프로젝트를 문화적 독립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했고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들 중에서도 왜 한글이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학술 발표회에서 한 원로 학자는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린 교수, 대만의 언어를 보존하는데 왜 대만 자체의 솔루션을 찾지 않고 외국의 문자 체계를 들여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 아닌가요? 순간 당혹스러웠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문자는 결국 도구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언어를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의 발음과 성조를 가장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뜻밖의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의 멸종위기 언어보존위원회에서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언어 보존을 위한 혁신적 접근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제언어학회에서도 우리의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활용한 언어 기록 방식은 전 세계 소수 언어 보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언어학자들은 자국의 소수 방언 보존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 볼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제 언어학 저널은 우리의 연구를 단순한 표기 체계의 문제를 넘어 소멸 위기 언어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법론적 혁신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정은 대만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실용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늘어갔습니다. 특히 대만어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를 더 쉽게 배우고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의 본질적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가 오늘날 대만의 언어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그 가치를 인정받았듯이 우리의 프로젝트도 시간이 흐르면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그릇입니다. 세종대왕은 이를 깊이 이해하셨기에 백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문자는 국경을 넘어 또 다른 민족의 목소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대만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혜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만의 언어적 유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그 문자가 먼 훗날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에서 민족의 목소리를 지키는 데 쓰일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깊은 뜻이 오늘날 대만인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과 국경의 벽을 넘어 한글은 이제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이미 세계 여러 소수 언어 보존 프로젝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우리의 글자가 아니라 세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